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학교 나왔다가 또 다시 여러분들 쉬니까 좋죠? 부럽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학생들이 없어서 좋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2단원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주기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기성. 주기성은 죽입니다. 네. 예. 죽이죠. 어떻게 그런 개그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전 처음부터 다 도저히 넣어주시죠, 이거.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그런 개그. 이 죽이라는 말은 이런 이 진자 운동이죠. 진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죽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거. 마찬가지로 뭔가 원자에서 원소에서도 반복되는 게 원자들 중에서도 반복되는 성질이 있더라. 그래서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야, 내려가라.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배웠던 전자 배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전자 배치를 하다 보면은 가장 바닥 상태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원리 규칙을 따라야 된다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이 베타 파울리 베타 원리, 두 번째로는 쌓는 거, 세 번째는 훈트의 규칙. 네, 우리 좀 편하게 해주시다 하면서 한 방에 하나씩 들어가는 홀연자처럼. 네.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배치를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서 세로축은 족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가로축은 주기라고 주기. 하죠.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각 2주기와 3주기랑 족 1족부터 18족만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 한번 볼 거예요. 안쪽에 이미 차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해요, 잘. 가장 바깥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전방에 나와 있는 우리 최외곽 전자들, 정확히 말하면 원자가 전자들, 이런들에 대한 전자 배치를 보면요, 첫 번째는 ES1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 위에다가 이제 전자가 얼마큼인지 쓰는 거고요. 어느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전자 쌓을 때 S 오비탈 전자가 두 개까지 쌓일 수 있으니까 ES2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ES2까지 쌓이면 싸움 원리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두 개가 다 쌓였고, 네. 그 다음에 쌓여야 될 건 싸움 원리에서 EP. EP 오비탈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EP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 다음에 ES2, EP2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ES2는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같은 껍질이 있긴 한 거예요. 바닥 상태라는 바닥 상태라는, 제가 방금 말한 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었잖아요. 네. 전자 껍질의 의미는 우리 주양자수였어요. 주양자수가 똑같은 거에 대한 전자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보호의 전자 껍질에 대한 개념이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쓰는 건.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것도 전자 배치해주면 p-오비탈 이제 세 군데가 있으면 EP1, EP2, EP3 이런 식으로 훈투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그건 네. 이제 생략한 거고요. 그 다음에 ES2, EP4, ES2, EP5, ES2, EP6 해가지고 네. 8개 전자가 채워지면 안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옥텟 규칙이라고 배워봤을 겁니다. 이렇게 전자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배치도 주기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밑에 있는 3주기도 얘 최외곽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합니다. 3s2, 3s2, 3p1 다 똑같아요. 3만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똑같아요. 여섯 번째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성질. 그래서 전자 껍질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대해서 바닥 상태에서도 주기성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20번까지 이미 외웠어요. 20번까지 외웠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외우시라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네. 외우세요. 네. 20번까지 외워야 됩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외우는 거 있습니다. 네. 수헬립의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 콜라 먹으면 크크 이렇게 외우는 게 있거든요. 참 너무 네. 비교적인 게 아닙니까? 이거?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짜 배울 거 뭐냐면 이 주기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액전화입니다. 유액전화. 이건 이제 Z라는 게 이제 핵전화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G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또 이게 원자 번호의 의미예요. Z가 원자 번호의 의미인데 원자 번호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양성자라는 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성자가 많아지면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핵전하를 우리 Z라고 해요. 똑같이. 근데 이 유효 핵전하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 스타가 붙습니다. 이 실제로 정말 다 느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거 무슨 원자죠? 이거? 수소. 수소입니다. 오른쪽 누굴까요? 헬륨. 헬륨이죠. 그러면은 수소는 일단은 전자가 이 핵 플러스 1인 핵전하 이 양성자의 전기를 전하 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대로 느낀다고요? 네.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게 없어요. 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서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유효 핵전하가 왜 나오냐면 전자가 하나만 더 많아져도 이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 왜냐면 이 안에 존재하는 전기적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당기는 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반발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 밀어냅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현상을 핵의 이 전하량을 가린다, 막는다. 그래서 가려막기, 가려막기라고 합니다. 혹은 뭐 이게 가리움 현상. 진짜 과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선생님 용어입니다. 가려막기요? 가려막기. 가려막기. 예. 이거 약간 핵을 가려막는다. 그 RPG에서 그 기술 스킬 이름 같은. 아 그렇습니다. 만화를 쓰면서 쓰는 그런 이름 같지만 가려막기, 가리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느끼고 싶은 전하량은 최대로 플러스 2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2를 못 느껴요. 같은 껍질에 있는 반대편의 전자가 너 안 돼 하면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한 플러스 한 1.7, 6 정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핵전하는 우리가 양성자 수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유효 핵전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오늘 끝납니다. 힘내시고. 자 그러면 자 수소, 헬륨, 리튬으로 가요. 그러니까 방금 수소에서 헬륨 가는 건 이해했죠. 쉬워요. 네. 근데 문제는 리튬으로 가자마자 새로운 껍질이 생겨버립니다. 왜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다 쌓였으니까 이제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그 오비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ES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 껍질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같은 껍질에 있어서 서로 공평하던 애들끼리 방해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안쪽에서 막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주 이쁜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각자 꽃을 던져주려고 합니다. 이 전자들이 꽃을 그 성인지 감수성이 다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남학생이기 때문에 예를 든 건데 가운데 연예인 있다고 봅시다. 연예인. 우리 아이돌. 돈으로 할까요? 돈으로 할까요? 아니 근데 뭔가 받아야 되니까 네. 아이돌이라고 보고요. 곡물. 곡물 바치는 네. 가운데 이제 뭐 어쨌든 나이로 있다 보고 네. 우리 친구들이 아이돌한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안쪽에 있는 애들하고 바깥에 있는 애들하고 누가 더 잘 효과적으로 던질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어쨌든 바깥에 있는 방해하려고 하겠죠. 못 던지게 하려고. 당연히 안쪽에 있는 애들이 바깥에 있는 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려막기의 힘도 가려막기의 정도도 안쪽에 있는 애들이 더 잘 막아요. 텃세가 더 세. 텃세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플러스 2에서 그래 좀 같은 곳에서 방해하니까 한 1.6 정도 됐어. 한 0.3 정도 4 정도 막아 라고 했는데 1로 가버리면요 다 막아버려요 애들이. 그러면은 얘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확 줄어듭니다. 뭐 1, 1.6에서 조금 늘어나는 이런 식이 아니라 확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1 정도 느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핵전하가 전자 껍질이 바뀌어버리면 확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전자가 붙들려 있을 수 있나? 붙들려 있다기보다는 여기 서쪽이 전자가 여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공간 안에 있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더 안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플러스 7과 플러스 8, 그러니까 이 네온이 아니죠? 이 질소랑 산소 있잖아요. 네. 방금 이거는 반복이에요. 누가 더 유핵전하 클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유핵전하 누가 더 클까요? 저는 양성자 수가 적은 애가 오히려 크다? 근데 또 플러스니까 이런 경우는 방금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누구랑 본 거랑 똑같은 걸까요?
아까 헬륨이 수소랑 헬륨. 그렇죠. 네. 수소랑 헬륨의 그 경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같은 껍질에서 하나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핵전하가 1만큼 커졌지만 이 전자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큼 남았나? 10분 남았죠. 괜찮습니다. 한번 얘 입장에서 볼게요. 얘 입장. 이 전자 입장에서 볼게요. 이 전자 입장에서 보자면 자 플러스 7이라는 걸 느끼려고 했지만 방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다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산소로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산소로 가면서 바뀌는 점이 뭐냐면 핵전하가 1이 일단 늘어납니다. 핵전하가 1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은 1이 늘어났으니까 이 위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나 1만큼 플러스 1 한 것만큼 다 느끼고 싶어 라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전자가 또 늘어나요. 같이. 그러면은 가려막는 애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가려막는 애가 1만큼 완전히 다 가려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같은 껍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만큼은 다 가려막지 못하고 이 위에 있는 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저 느낄 수 있다라는 핵전하의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는 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즉 같은 껍질 안에서 전자가 늘어날 때 원자 번호 커질 때 점점점 조금씩 유핵전하가 커진다라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씩 커지네요. 조금씩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껍질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한 말이고요. 한번 말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면은 전자가 많으면 서로 반발력이 있어서 가려막는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더 잘 맞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핵 전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수소에서 헬륨 올라갈 때 좀 올라가죠. 네. 근데 리튬으로 갈 때 전자 껍질이 바뀌어 버려요. 그때 그러면 뚝 줄어드는구나. 떨어지죠. 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씩 더 점점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방금 한 것처럼 플러스 1만큼 아니지만 뭐 0.67 정도씩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뀌면 또 떨어지고 꾸준히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 뚝 떨어지는 이 리튬이랑 나트륨이 네, 반응성이 되게 큰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관련이 있습니다. 아. 유핵 전하가 적으니까 전자가 떨어지기 쉬운 거죠. 잘 탈출하는구나. 잘 탈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아. 예, 확실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그 통찰력이네요. 그렇죠. 아주 대단한 네. 통찰력이십니다. 자자자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또 이제 정확한 얘기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 전자가 떨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뭐 이러한 그래프 꼭 잘 알아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볼게 같은 족에서 뭐냐면 얘는 뭐 좀 특수한 얘기가 빼고요. 같은 족에서 보면은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주기표에서 방금 우리가 같은 껍질에서 얘기한 거는 이 같은 가로주를 본 거거든요. 이 같은 껍질이잖아요. 네. 같은 껍질 전자가 늘어날 때 조금씩 커진다라고 얘기한 거고 방금요. 네. 같은 족에서 내려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 그래프를 봤을 때 커지죠. 아주 조금씩 커지죠. 네. 떨어지긴 하지만 전보단 조금 더 올라가는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핵 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한다? 커진다. Z 스타는 커진다. 또 이리로 갈수록 Z 스타도 커진다. 조금씩은 커진다. 아니 이거 아니죠? 아래로 가는 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위로 오늘요.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핵 전하에 대한 거 끝났고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고.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헷갈리네. 커진다. 헷갈리죠? 네. 네, 화살표 반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핵 전하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제 주기성을 우리가 3가지 배워요. 방금 우리가 유효 핵전하 배웠고요. 유효 핵전하. 한 가지 더 배운 게 뭐냐면 원자 반지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에 반지름이 있을까요? 진짜 옛날에 전자가 어딘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전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기 막 뭐 몇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전자가 발견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면 얘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 보통 우리가 동그랗게 그리긴 하는데 과연 어디를 경계선 그려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좀 생겨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얘기도 하고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일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끝낼 건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서.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결합했을 때 사이의 거리. 같은 것끼리,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을 때 핵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절반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원자 반지름입니다.
경계끼리 맞닿아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더 이상 못 따가는 이유는 거기가 얘 끝 아니냐, 경계니까. 경계랑 경계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과제는 이겁니다. 유액전환인데, 자 14번. 14번이 누굴까요? 14번. 칼륨? 이거 유명한 애입니다. 탄소? 아니. 탄소랑 관련돼 있죠. 탄소 6번. 규소. 규소. 규소입니다. 규소. 규소. SI. 규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5족은 누굴까요? 붕소. 15번은 15번. 인. 인이죠. 인입니다. 이 둘 사이의 Z 스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네.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얘들 어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어디인지 알면 돼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비교하는 그렇죠, 겁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크냐 작으냐? 크냐 작으냐. 얼마인지는 구하는 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웁니다.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둘 사이에 크냐, 규칙이 작으냐. 있어요. 어쨌든 이거 숙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원자 반지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오버됐네.